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요. 은퇴한 50, 60대의 추락하는 비참한 삶입니다. 네, 오늘은 좀 이제 무거운 주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나이가 50대이고 또 은퇴를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오늘 영상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40대 분들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요. 은퇴자들의 그 현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식하고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년에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를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5가지하고 꼭 해야 될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걸 지키신다고 하면 은퇴, 노후를 행복하게 보낼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요, 젊어서는 행복하고 나이가 든다는 게 덜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더 행복해질까요? 이런 질문을 해보면 나이가 들면 당연히 젊었을 때보다 더 덜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표에서 보시면 이제 브라질, 덴마크, 또 일본 이렇게 보시면 이 40대가 가장 불행하고 이를 기점으로 해서 나이가 들수록 50대, 60대, 70대가 갈수록 더 행복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면 이런 패턴들을 보이고 있어요. 즉, 우리가 은퇴 후에 나이가 들어서는 오히려 젊은 시절보다 더 행복한 게 당연한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10대, 20대 때 가장 행복하고 그 다음에 30대, 40대 나이가 들수록 더 불행해져 가죠. 왜 우리나라만 유독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불행해져 갈까요? 그건요, 이 우리나라가 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노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나이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하게 느끼는 겁니다. 실제로 불행도 하고요. 최근에 그 중앙일보에서 나온 기사가 있는데요. 이 내용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서울에 사는 이모 씨는 14년 전까지 공공기관에 부식을 납품하는 사업을 했다. 밤 12시에 물건을 떼서 납품했다. 일은 힘들었지만 30% 수익이 나 어려운 줄 모르고 했다. 많을 때는 하루에 20-30만 원이 남았고 연 1억 원 정도를 벌었다. 부자는 아니지만 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돈이 모이자 해외 청바지 공장에 투자했고 사달이 나기 시작했다. 가랑비에 옷 젖듯 자산이 빠져나갔다. 시골의 부동산을 팔아서 구멍을 메웠지만 한계에 봉착했다. 결국 사업과 투자에 모두 실패했다. 3년 전 부동산 관련 회사에 취직했다. 200만 원 정도 월급에다 상여금이 나왔다. 그런대로 먹고 살았다. 하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그만둬야 했다. 이후 생계를 유지하기에 선택한 게 택시 운전이다. 정식 기사가 아니라 일용직 기사였다. 주로 야간에 운전했다. 월 100에서 150만 원을 벌었고 한 달에 20일을 꼬박 채워 150만 원을 벌었다. 12시간 막교대로 근무하며 건강이 더 나빠졌다. 현재는 일하지 못한다. 네, 이렇게 기사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런 분들이 일부가 아니라 상황은 모두 다르지만 은퇴 후에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번 주에 상담을 오신 분이 계셨어요. 이제 올해 60살, 딱 60살 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국민권, 은행에서 30년을 근무하셨고, 지점장까지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5년 전에 희망퇴직을 해서 은퇴를 하시고 창업을 하신 거예요. 이제 사업을 하셨는데, 창업한 지 3년 만에 빚도 꽤 많이 지고, 지금은 이제 신용불자, 신용불량자까지 됐다고 합니다. 정말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결과는 망한 거죠. 그래서 가족들한테도 외면을 당하고 해서 지금은 저 인천 남동공단에서 고시원에서 살면서 그 공단에 일용직으로 나가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180만 원 정도 벌고 있는데 그마저도 본인 통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통장이 압류가 돼서 빠져나가니까 친구 통장으로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한 180만 원 정도 되는데 나이도 지금 60살이 넘고 무리하게 살다 보니 몸이 여기저기 불편한 데가 많으신 거죠. 그래서 그분 말씀이 이마저도 몸이 지금 많이 안 좋은데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50, 60대
은퇴자들의 뭐 평균적인 삶은 아니지만 상당수가 이런 삶을 이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네, 우리는 얼마든지 준비를 통해서 은퇴 후의 노년을 다른 나라처럼요, 더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이 당연하게 만들려고 하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5가지가 있고요. 꼭 해야 될 5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상담을 통해서 대부분 이제 5, 60대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의 삶을 통해서 또 사회적 통계도 있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5가지, 하지 말아야 될 5가지를 지킨다고 하면 충분히 노년에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꼭 한번 지켜보세요. 자, 첫 번째는요, 자녀에 대한 이제 사전 증여. 물론 돈이 정말 충분히 많으면 상관없겠지만 충분히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녀들한테 증여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한 명이 아니라 2명, 3명 되다 보니 또 다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은퇴 노후 준비도 돼 있지 않은데 이런 과도한 사전 증여 때문에 정작 본인은 노후에 자녀들한테 눈치 보면서 생활비 쓰고, 생활비라도 주면 다행인데 주지 않는 자녀들도 정말 많다는 거죠. 자녀들은 젊습니다. 아직까지는 충분한 기회가 있는데 60대가 넘어가면 이제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정말 충분한 부자가 아니라면 자녀들한테 사전 증여하는 것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이 과도한 자녀 교육비 또 결혼 비용입니다. 이게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과도한 자녀 교육비 때문에 경제 활동을 하는 동안은 저축을 거의 못해요. 그냥 버는 족족 다 자녀 교육비로 쓰죠. 또 자녀 결혼할 때 그래도 전세비라도 좀 보조해 주려고 자신도 충분하지 않은데 뭐 1억, 2억에 떼주다 보면 정작 본인은 대출 있는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 게 전부 다죠. 그래서 우리가 1번, 2번을 통해서 보듯이 5, 60대의 은퇴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이제 자녀입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은 이해는 하지만 그들은 기회가 있잖아요. 우리 60대들은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사전증여나 과도한 교육비 지출, 또 결혼비 지출은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적당한 수준에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준비 없는 조기 은퇴입니다. 저도 준비 없는 조기 은퇴를 통해서 인생의 바닥까지 떨어졌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준비 없는 게 문제죠. 은퇴를 한 게 문제가 아니라 준비 없이 그냥 나와서 창업을 하려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요.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어설프게 조기 은퇴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주식 투자입니다. 물론 이제 주식 투자를 통해서 간혹 신문 기사를 보면 돈을 많이 번 분도 있지만 100의 99명은 결과적으로 원금도 지키지 못해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는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재산을 지키는 겁니다. 주식 투자 하지 마세요. 마지막 5번째는요, 준비 없는 창업입니다. 뭐 조기 은퇴를 하시든 또 은퇴를 해서 또 먹고 살아야 되니 퇴직금 받아서 대출 받아서 싹싹 모아서 창업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중소기업청 통계 조사를 보면 은퇴자의 70%가 3년 내에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5년을 추적하면 99%가 문을 닫는다고 해요. 즉 100명이 창업을 하면 5년 내에 99명이 망하고 1명이 생존하는 게임,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준비 없는 창업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5가지만 여러분들이 하지 않아도 적어도 불행한 노후는 맞이하지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요, 하지 말 게 아니라 해야 할 것 5가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그 하지 말아야 될 것 5가지 지키면서 이 해야 할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주거비를 낮추는 겁니다. 여기서 주거비를 낮춘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은퇴 시기에는 자녀들도 출가를 하기 때문에 큰 집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40평대 살다가 뭐 20평대로, 뭐 서울 좀 비싼 동네 살다가 은퇴할 때는 그렇게 좋은 동네가 필요 없잖아요. 그전에는 자녀 교육 때문에 뭐 학군이 좋은 지역에 살다고 하지만 자녀들 다 크고 내가 은퇴할 시점에서는 조금 싼 동네로 이사 가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주거비를 이제 낮추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주거비를 낮추지 못하는 이유가 애들 결혼했을 때 예비 며느리로 왔을 때 그래도 좀 큰 집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리고 또 결혼했어도 내 손자 손녀들 놀러 왔을 때 명절 때 좀 집이 커야
애들이 좀 편안하게 있다 가니까 그래서 집을 줄이지 못하신 분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 1년에 한두 번입니다. 그마저도 오지 않는 자녀들도 많고요. 그래서 은퇴 시점에서는 주거비를 낮추셔서 이 낮춘 비용으로 내 노후 자금으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겁니다. 내가 주거비를 낮춘 그 비용, 예를 들어서 내가 강남에 있다 강북으로, 또 40평대 살다가 20평대로, 또 서울 살다가 수도권으로, 이렇게 주거비를 낮추면 그 낮춘 비용을 안전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면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그 불로소득,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는 몸이 아플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안전한 현금 흐름이 나오는 이 현금 흐름을 반드시 이제 만드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인생 이막 업 준비입니다. 이건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은퇴 준비가 돼 있지 않은 분, 경제적으로 노후 준비가 돼 있지 않은 분들은 은퇴 후에도 계속 일을 통해서 소득을 이제 만들어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한 업은 그러니까 취업이라는 게 아니라 평생 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 공간을 통해서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죠. 뭐였죠? 내 돈 들이지 않고 나이와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것. 네, 1인 지식기업입니다. 이걸 준비를 직장 다니실 때 미리미리 1, 2년 정도만 한다고 하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미 많은 분들이 해가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평생 업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이것만 가지고는 행복하지 않다고 해요. 우리는요, 평생 이제 일을 해야 됩니다. 힘들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즐겁게. 근데 나이가 들어서 돈도 있고 한데 아침 일어나서 할 게 없고 갈 데가 없다고 하면 너무나 고독하죠. 너무나 외롭죠. 이게 실제로 굉장히 힘들어 한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즐길 수 있는 내 업이 있다고 하면 평생 굉장히 삶의 질을 높이면서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 이막을 위한 업을 준비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특별히 하실 게 없다고 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1인 지식기업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건강관리예요. 아까 제가 읽었던 이 기사 내용에서도 보면 이분이 막교대 하면서 택시 운전 하시다가 건강이 나빠져서 현재는 일을 못 하신다고 해요. 좀 전에 말씀드린 제 상담 오신 그 고객 같은 경우도 스트레스와 또 무리한 노동으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서 계속 일을 할 수 있을지 이제 의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30대, 40대는 이런 거를 크게 고민 안 하지만 50대, 60대가 되면 몸이 한두 군데 망가지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이 건강에 대해서는 과신하지 마시고 열심히 운동하시고 좋은 음식 챙겨 드시고 가능하면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는 그런 이제 활동들을 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 관리 꼭 이제 신경을 쓰시고요. 마지막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인간관계입니다. 이 행복학자들이 말하는 거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라고 해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 내 친구, 내 지인, 내 동료들. 이런 분들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를 원활하게 맺고 살아간다고 하면 굉장히 이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해요. 어떤 분은 나이가 들어서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 3명만 있다고 하면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살면서 바쁘시겠지만 여러분들의 그 인간관계, 가족, 친구, 지인 이런 인간관계를 넓혀 가신다고 하면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이 5가지 여러분들이 살면서 꼭 만들어 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전에 하지 말 것 5가지, 해야 할 것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지 말 것들은 하나씩 빼가시고요. 해야 할 것은 하나씩 더해 가신다고 하면 나의 은퇴, 노후 행복하게 만들어 갈 수 있거든요. 꼭 여러분들 삶에서 해야 할 것, 하지 말 것 5가지 꼭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그래프 아까 보여드렸듯이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행복해 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당연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유튜브 공간을 통해서 방금 말씀드린 하지 말아야 될 것 5가지, 또 해야 될 것 5가지가 있었잖아요. 이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방법과 또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공유해 가겠습니다. 저와 함께 행복한 노후, 노년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